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이 귀족들은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 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만 정치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정보가 오픈돼 있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못 보던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대법관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실망감, 사법부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을 나중에 개정한 국민이 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구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두 가지 쟁점,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그 심리의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판결에 다 담아서 90페이지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승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상고 파기환송한 10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한다는 것은 물론 제가 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재청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법관들을 재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임명합니까? 저는 저런 사법부라면 제3자 특검 추천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회 3부의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직위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춰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현대엽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해주고 싶다면 그 이전의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법원의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